당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검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가 33,626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33,588표를 얻어 강 후보의 당선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강 후보의 득표수는 기존과 같았고 천 후보는 6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의 격차는 기존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고 무효표도 1,030표에서 1,024표로 감소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학창시절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어제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관련 증거는 장윤기가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 요원 동료와 나눴던 SNS 대화록 등입니다. 대화록에는 장윤기가 고교 시절부터 지인들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했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여고생 살해 목적의 납치 및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고자 해당 대화록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그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경찰 수사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TF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경찰의 늘어난 수사 권한을 통제하고 내부 비리와 부패를 막기 위한 쇄신안을 논의했습니다. TF는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첫 안건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보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의 수사권 남용과 불신, 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다음 주 중에 성폭력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밤낮으로 찜통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올해 여름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의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로 지난해보다 1.2일 늘어나며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역대 1위였던 1994년 6.5일과 지난해 기록 5.9일을 모두 넘어선 수치입니다. 기상청은 낮 기온 상승폭에 비해 밤사이 습도가 높고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올해 여름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리면서 일대 정전이 발생했다가 2시간여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변 빌라를 포함한 667세대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무더위 속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삿짐 크레인이 고압선과 접촉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와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와 투자 호조 등으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석 달 연속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8로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고물가 지속과 주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현재 생활 형편 지수가 1포인트 내렸지만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가계 수입 전망 지수는 1포인트 올랐습니다. 한은은 전반적으로 소비자 심리가 장기적으로 평균을 웃도는 가운데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소비자들의 낙관적 인식이 이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이란 전쟁 긴장 재고조로 경기 우려가 커졌지만 반도체 업황 호조로 주요 기관의 성장 전망이 상향돼 지난달과 같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에도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1% 오른 52,21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02% 오른 7,413.1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내린
24,932.08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국 상장 30개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3% 하락해 엔비디아가 4.99% 급락했고 마이크론 2.25%, 샌디스크도 11.02% 떨어지는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동부 지역에 최대 20mm, 강원 내륙과 충청도 중부, 북부 지역 등에 최대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구 38도 등 전국이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8.4도, 습도는 79%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일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이름표를 붙여줘. YTN 라디오에서 경제 라디오 유튜브 채널 신설한 거 알고 계시죠? 따끈따끈한 경제 라디오 채널의 이름을 청취자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샵 0945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백화점 상품권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푸짐하게 선물 준비했으니까요. 정성껏 지어주신 그 이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에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진행을 맡은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은 7월의 이제 마지막 주 화요일인데요.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한숨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대로 좀 말씀드리면 저도 지난 한 달은 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이 코스피가 고점에서 한 달 만에 30%나 좀 밀렸으니까요. 지수가 그 정도면 이제 계좌는 그보다 더 아프지 않았을까 좀 싶긴 한데요. 6월에도 7월에도 이제 바닥인가 싶으면 시장은 한 번 더 흘러내리는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호재가 있어도 시장 반응은 좀 무덤덤한 지금 상황인데 지난 주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90조 원 규모의 협력이 발표됐고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 달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5,000억 달러,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3대 주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이상할이 많지 인색한 지금 상황입니다. 시장이 아마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국 반도체 위협과 더불어 한쪽에서는 반도체 실적 정점론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소음이 많아지게 마련인데 지금이 딱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무엇이 신호이고 무엇이 소음인가? 지금은 시장을 떠날 때인가 아니면 버티고 머무를 때인가. 마침 이번 주가 답을 줄 한 주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의 큰 분수령이 될 7월 마지막 주 월간 연불리와 함께 7호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월) 월간 연불리 오늘은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부서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가 또 개장을 했는데 어제 좀 이제 약간 분위기가 반전되나 싶었는데 오늘 좀 장 초반 또 매도 사이트가 좀 발동돼서 좀 좋지 않은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에서 좀 악재들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거기에 또 중국이
그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이제 노광 장비라고 있습니다. DUV 장비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뭐 국산화했다라는 그런 이제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이 또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를 또 흔들면서 그게 아마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락하는 지금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좀 그 흔들렸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 오픈 AI 데이터 센터 컴퓨팅 임차에 필요한 2,500억 달러를 이제 보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5%나 이게 급락을 했는데 이게 애플의 시총 1위를 좀 내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왜 좀 악재가 되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가 오픈 AI 대규모 데이터 센터 임차를 돕기 위해서 2,500억 달러를 이제 지급 보증, 그 규모의 금액을 지급 보증하는 거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냐면 이제 제조사가 고객사의 비용을 대신 짊어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네. 나중에 한 회사가 흔들리게 되면 연쇄작용 쪽으로 다 같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고요. 네. AI 순환 거래로 인식을 한 건데 이게 AI 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는 부분들 안 그래도 자금 조달 방식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한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같이 문제로 번지게 됐을 때에 대한 우려가 좀 벌써부터 작용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융 리스크로 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시장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 재무적 연쇄 충격에 대한 리스크가 이제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향후 우려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장이 예민도가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주가를 좀 5%나 급락을 만들었고 애플이 다시 한번 오히려 4개월 지난해 4월 이후에 15개월 만에 시총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오픈 AI가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네. 시장은 이거를 호재로 오히려 받아들인 게 아니라 맞아요. 저 지급 보정할 정도로 뭔가 위험한 건가 아마 그렇게 좀 받아들였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오늘 5% 빠진 것도 국내 증시에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 부서장이 이게 중국의 또 CXMT가 어제 좀 이제 상공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뭐 네. 시가총액이 뭐 거의 700조 원 이렇게 넘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DUV 장비 국산화에 대한 이제 평가도 좀 시장이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우선은 시총 1위를 한 번에 탈환했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은 상당히 놀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커창판 시장을 보면 상장 후 5거래일 동안은 가격 제한 폭이 없다라고 합니다. 네. 원래는 20% 상한 제한이 있는데 5거래일 동안 없다 보니까 하루 만에 460%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을 보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CSMT의 경우에는 1분기 기준으로 매출 비중이 8%밖에 안 됩니다. 네. 작년에 3%밖에 안 되는 기업이었다가 이제 8%로 올라왔는데 8%로 올라오는 과정도 생각해보면 삼전 닉스가 원래 레거시 디램에 집중을 하다가 HBM으로 집중도를 네. 확대하다 보니까 그 빈 곳을 CXMT가 이제 메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까지 저희도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아직까지는 멀었다. 장신 메모리 아직까지 쫓아가려면 멀었고 HBM 아직 못 만들기 때문에 비교할 급은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나온 게 이제 DUV를 자체 생산한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제가 걱정했던 거는 이렇게 된다라면 이제 HBM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기술력은 아직 한참 멀었을 겁니다. 근데 우선은 배경으로만 본다라면 그동안 HBM을 창신 메모리가 못 만든다라는 배경에는 EUV가 없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체 생산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러면은 HBM을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 하락을 만든 모멘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창신 메모리의 주가만 보면 사실은 뭐 일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유통거래 주식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마치 스페이스 X랑 비슷할 것 같은데 스페이스 X도 상장하고 유통거래 주식수 한 5% 네. 남짓됐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배경이었었고 이번에 CXMT 같은 경우도 유통거래 주식수가 6.7%밖에 안 되다 보니까 희소 가치 차원에서도 특히 중국에 있어서의 중국 안에서의 반도체 기업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부장님이 이제 좀 중국 얘기 해주셨으니까, 근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중국이 반도체 굴기가 참 어쨌든 오늘 시장 강타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 물론 중국이 언젠간 따라올 수도 있겠죠. 언젠가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근데 현실적으로 격차가 아직도 심하다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DUV 장비도 그렇고 사실 이게 네덜란드 ASML이 이제 독점적으로 만드는 장비인데 사실 이것도 DUV도 이걸 지금 만약 양산에 성공해도 이것도 테스트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게 수율이 얼마 나올지도 사실 검증도 안 됐는데 지금 시장은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우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부서장님께서는 좀 AI 반도체 굴기 이거 뭐 먼 미래는 말고요. 한 2, 3년 정도로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계속? 제가 생각 2, 3년, 5년까지도 기술적으로는 아직 괴리감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우선 최근 들어서 악재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든 악재로 지금 반영하고 있잖아요. 뭐 알파벳 주가 실적 같은 경우에도 캐펙스 투자가 그동안의 캐펙스 투자는 호재였는데 이제는 악재로 반영하는 모습들이 그동안 높아진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중국의 이런 이슈들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케이스들을 생각해 보면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가격으로 다 밀어내버리는 구조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술력만 받쳐준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가격으로 밀어버리는 치킨 게임에서의 우세를 점하는 모습들이 중국의 기업들의 양상이었다 보니까 앞으로 5년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이후의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반대로 이제 반도체 업황이 꺾이고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가격으로 밀어버리게 된다라면 삼성 닉스 입장에서도 디램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차지할 수 있는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앞으로 먼 미래에는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앞서 걱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5년 후에 있을 일을 참 시장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뭐 한 5, 6년 후에 일을 갑자기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 그런 게 어려운데 어쨌든 좀 시장이 오늘 또 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현 대표님 어쨌든 어제 중국의 CXMT가 상장을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느낀 게 하이닉스 시총이 1200조인데 이 CXMT가 700조라는 게 영업이익 차가 10배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장에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쨌든 대여급 IPO가 되면 진짜 전 세계 자금이 좀 수급 블랙홀의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5일 동안에 이제 거래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제한폭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여러 가지 창신 매물이 관련돼서 목표 주가를 제시한 곳을 보니까 차이가 보통 이제 목표 주가 제시를 하면 차이가 통상 나기는 하지만 노무라랑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리서치 쪽에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한 걸 보니까 8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몸값에 대해서. 그래서 그만큼 지금 좀 과열이 된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500% 이상 뭐 첫날 상승을 했으니 시장에서의 관심도는 좀 과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오늘 이제 어제 너무 과하게 상승한 부분에 있어서 장이 시작되고 나서 차익 실현의 물량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면 우리나라 반도체 주들까지도 좀 저는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오늘도 지금 이제 그 CXMT는 어쨌든 어제 엄청난 좀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 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저희가 짚어드린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시장을 강타하면서 하이닉스가 지금 10% 정도 급락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8%. 아니 시가총액 1등, 2등이 뭐 8, 10% 이렇게 빠지니까 시장이 이제 버티질 못하는 좀 모습인데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버텨야 되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야 되냐. 사실 뭐 사도 되냐 뭐 이런 질문도 있긴 하지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 수 있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게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아마 돈들을 많이 투입을 하셨을 거예요 이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버티느냐 좀 정리하느냐 이건데
그 두 분이 좀 한 번씩 그 의견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이사님이 시작할 때 신호와 소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요즘 이 신호와 소음이라는 단어에서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신호와 소음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우선 소음은 엔비디아가 저는 소음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지금 삼전 닉스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보다는 저는 엔비디아의 하락이 엔비디아.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소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오늘 있었던 그 보증 프로그램의 네.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시장에 있어서 보증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2,500억 달러의 보증을 서는 거지 자금을 지원하거나 대출을 직접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증을 서고 혹시나 이게 사고가 나면 그때 내가 대납해 줄게라는 게 보증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순환 금융에 있어서 생각해 본다라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매출을 받아오고 그다음에 우발 채무를 재무제표에 넣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우발 채무는 기간이 끝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신호는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라면 신호는 삼성전자 주가 실적 2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오히려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크게 빠졌잖아요. 맞아요. 그게 저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그동안 너무 급하게 달렸던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항 국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가격으로 본다라면 지금 모든 코스피 선행 PER도 그렇고 삼전 닉스 PER도 선행 PER 같은 경우 삼전 닉스는 이제 5배가 안 됩니다. 네. 그만큼 싸졌기 때문에 가격 모멘텀은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7월 초 이후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던 거는 저는 가격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일 이후로 다시 팔고 있긴 하지만 네. 가격은 여전히 싼 구간. 가격은. 특히 이제 뭐 글로벌리 보더라도 제일 싼 기업과 국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신호와 소음을 잘 따져본다라면 우선은 그동안 주가가 9,000포인트까지 갈 때는 너무 비쌌기 때문에 내려왔다라면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저는 싸다. 반대로 네.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매도하는 거는 오히려 정말 내동 매도로밖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매도는 좀 더 참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이제 코스피 주가 기준으로 6,300 찍고 올라오는 모멘텀이 있었었는데 이제 바닥을 다시 그럼 6,300에서 6,000 더 내려가면 또 5,800 이렇게 계속 낮춰볼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연초에 4,000에서 시작했었습니다. 사실은 네네. 너무 빠르게 올라서 월에 1,000마다 올라오면서 뭐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시 여기는 것 같은데 주가는 이렇게 흔들리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이었던 거였고요. 원래는. 그리고 지금의 주가는 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팔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버티고 좀 장기적인 전략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부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제 오늘은 사실 좀 중국보다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그 순환금융 요거에 대한 이제 의심이죠. 요게 이제 소음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 신호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로 이게 좋은 어떤 이제 그 뉴스에도 시장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반응이 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한 거는 가격은 또 싸졌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일단 인내를 하자, 버티자라는 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이재현 대표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 구간까지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오늘 급락 전으로 돌아가도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흐름들은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셨을 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가 통상 뭐 차트 보면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지선들까지도 깨지면서 오늘 굉장히 더 우려와 공포가 커지셨을 것 같은데 이미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숫자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노이즈들과 그리고 우려에 대한 시각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차전으로 들어온 만큼 어느 때보다 예민도와 그리고 시장의 민감도가 높아진 만큼 이런 부분들은 이젠 예전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기보다는 넘어야 될 산들이 중간중간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긴 시계열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저께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그 구조적인 금융적 리스크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대두가 되긴 했지만 또 막상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지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알파벳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뭐 애플은 좀 논외기는 하지만 네. 지금 알파벳도 그랬었고 메타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하락이 크긴 했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좀 추세가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상승이 유지가 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이번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건 뭐 빅테크발 이런 금융적인 리스크에 대한 우려들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과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촉각이 곤두세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분위기 반전에 대한 부분들 저는 나올 가능성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주 환원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오늘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고통스러우실 것 같지만 여기까지 오셨고 숫자와 업황에 대한 변함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나오는 노이즈에 있어서는 좀 지금은 그래도 버텨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의견은 결론은 좀 버티자라는 좀 내용인데, 근데 이게 뭐 바로 회복되긴 좀 쉽진 않은 상황이고 뭔가 이제 반전 카드는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시장이 정말 이제 6월부터 되게 힘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제 소음이 마치 시장에선 이게 진짜로 신호처럼 이제 여겨지면서 시장을 강타하는데, 근데 또 그 근본 배경은 정말 많이 올랐다는 거. 요게 좀 하나의 이유였고, 근데 올랐는데 이제 그 후에 뒤늦게 들어갔던 개인 투자분들의 어떤 그 추격 매수세 또 거기에 B2까지 또 단일종목 레버리지 탭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수급까지 꼬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주가는 뭐 아시겠지만 영원한 상승도 영원한 하락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를 때도 뭔가 좀 계기가 있어야 빠지는 것처럼 내려간다고 해서 많이 빠졌으니까 싸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그건 아니고 뭔가 반전 카드는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난주에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알파벳이 뭔가 좋은 거 내주니까 한번 반응은 해줬거든요. 물론 짧게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내일부터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주요 빅테크들 실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예상보다 좀 좋게 나온다면 어떤 좀 불안감을 없애주는 그런 좀 이제 모습으로 이제 실적이 좀 나와준다면 뭐 가격은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반등은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너무나 공포스럽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여기서 지금 반도체 업황이 꺾였다는 증거는 사실 찾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를 좀 보시고, 가치 대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PER이 뭐 5배도 지금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건 사실이니까 지금은 조금 인내를 좀 하시면서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엔비디아 또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 두 가지가 오늘 시장에 강타했는데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일단은 아직은 좀 소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얘기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방송 보시면서도 그 소리 지금도 들려요. 네.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알겠는데 무섭다. 네. 아마 이런 그 한숨 소리가 계속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멘탈 흔들리지 마시고 잘 이겨내 주시면 또 뭐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가 근데 이제 좀 약간 안 좋은 얘기들 했지만 사실 또 좋은 내용들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9,500억 달러 하나로 1,390조 원 규모의 AI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내용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니까 두 분께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뭐 무조건 구속력이 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비싼 몸값의 CEO들 또 대통령까지 가서 거기서 어쨌든 이런 협력을 했다는 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과 미국의 어떤 이제 대표 주자들이 만나서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건 사실 좀 놀랍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먼저 부소장님은 이번에 어쨌든 이런 AI 서밋에 대한 좀 이게 우리나라 좀 주식시장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은 걸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올 작년부터 이제 이런 말 많이 썼었는데 요즘 안 쓰는 것 같아요. 국뽕이 차오른다 이런 말 많이 썼었잖아요. 맞아요. 이번 AI 서밋에서 저는 또 이걸 한번 느꼈는데 뭐였냐면은 사실 이번 AI 서밋의 그 다자간 계약을 보면 중간에는 엔비디아가 다 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만들고 싶은 AI 생태계 환경에서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대부분 참여를 한다라는 게 중요 이슈일 것 같고요. 네. 그 AI 생태계에 있어서 앞단과 뒷단까지 한국 기업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첨단 메모리와
엔비디아 파운드리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가 이번에 또 엔비디아에 투자를 받게 되잖아요. 그 네.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그렇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큰 산출물을 만들어야 되는 기업들이 앱이나 아니면 서비스 또는 뭐 검색 엔진을 통해서 AI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이제 최후방에서 기업들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이 AI 생태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한국 기업들이 성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네. 하고 있고 젠스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씩 한국 와서 밥 먹으러 오는 것도 있겠지만 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칩을 받아가고 어떤 그 얼라이언스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이 더 지금 커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장기 동맹 위주로 맺었습니다. 다자간 장기 동맹을 맺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삼전 닉스 저희가 주가 오를 때 항상 저희가 주장했던 이제 LTA다,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다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현실로 맞닥뜨려진 부분을 재확인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현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번 어쨌든 다자간 협력에서 좀 개인적으로 최대 수혜는 뭐라고 보세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네, 저는 일단은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축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일단 시장이 확실히 예민해지고 이제는 꼼꼼하게 뭔가 확인을 하려는 그런 시각이 많다라고 느낀 건 이 이슈가 나왔을 때 예전 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상승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그렇겠죠. 받아갔을 것 네. 같아요. 근데 MOU니까 아직은 구속력이 확실한 게 아니니까 시장은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좀 발동된 것 같지만 내용 자체로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거듭났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진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기업의 총수와 대통령이 만나서 그냥 MOU 그냥 앞으로 뭐 아무것도 작업을 하지 않고 만나서 MOU 체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일단 네. 물밑 작업도 많이 했을 거고 수개월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친 결과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시장이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했고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대 수혜는 사실 전 네이버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제 3대 주주가 엔비디아가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부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와의 협력 이슈를 시장에서 계속 어필을 했는데 시장은 아니 그렇게 돼서 도대체 언제, 그리고 정말 그게 가시화되는 부분들 고객사는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의구심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서 이제 진짜 확실히 엔비디아와 네이버는 같이 동행하겠구나라는 이미지를 저는 확실히 심어줬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금 규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14조 원 규모, 그러니까 엔비디아랑 브루필드랑 같이 해서 GPU도 조달받고 단순 이게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는 아시아 글로벌 시장 쪽을 좀 타깃하기 위해서 네이버랑 손을 잡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미루어 봤을 때 네이버가 그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검색 엔진이라던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보여주기 좀 어려웠던 부분들과 꽤 오랜 시간 동안 주가 부침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신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는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개인적으로 최대 수혜는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소장님은 종목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뭐 저도 네이버인 것 같아요. 아, 네이버. 결과 나오거나 주가 오른 거 보면 네이버만 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그동안 주가 지난 젠스랑 방문 때 네이버 주가가 28만 원까지 갔다 다시 10만 원까지 맞아요. 돌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들은 지난번 젠스랑 방문 때는 말만 했다가 이번에 정말 계약으로 맞아요. 주주로 이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현실이 됐구나라는 부분을 인지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이버에 한 표. 세 명 다 이번에 최대 수혜는 네이버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Walk it, walk it. 안전화. 안녕하세요. 현우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훌라 맛있어서 훌라 훌라면 매콤하게 훌라 쫄깃하게 훌라 춤추는 훌라 한 번 맛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상식도 쌓고 선물도 받고 쉼표 같은 시간 1부를 마무리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퀴즈 대신 이행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오늘 그 이행시 키워드가 뭔가요? 네, 저희가 이거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주식이라는 단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식 이행시에 응원 메시지나 상담 메시지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원태 부사장님부터 예시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띄워주십시오. 네, 주식 투자 너무 힘드시죠? 식사는 거르지 말고 힘내세요. 되게 지금 굉장히 센스가 필요한 있습니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의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준비해놓은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 앱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기능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 건강식품 CLB, 세븐업, 그리고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까지 청취자분들을 위해 준비해놓은 선물이니까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윤원태 부서장님이 해주신 것처럼 이 주식 두 글자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롭게 선보인 유튜브 YTN 경제라디오 시작한 지 3주를 넘어섰는데요. 애청자 여러분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태현의 생생경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YTN 경제라디오 들어가셔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YTN 경제라디오 새 이름 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는데 샵 0945 실시간 청취자 문자 메시지로 응모를 해주시거나 유튜브 커뮤니티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1등 1명, 2등 2명, 3등 10명을 꼽아서 1등은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선정된 채널명은 로고 디자인 작업 후에 즉시 적용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 합니다. 저는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자, 2부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염승환 이사고요.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 부서장과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부에서 이슈까지 한번 나눠봤는데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쨌든 뭐 반도체 굴기, 엔비디아 이슈 또 오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이제 이번에 좀 얘기할 건 정말 이제 우리가 좀 다뤘던 내용들이 사실 좀 무거웠잖아요. 시장이 좀 어려워서 그래도 뭐 주식이라는 게 좀 희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또 버티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6천 또 거의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이 9천이 너무 멀어 보여요. 사실은 이제 그때만 해도 10,000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좀 어떨까 이게 그 부장님께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전고점 돌파는 가능할까요? 우선은 뭐 언제가 시점이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선 전고점 하면 9,300 정도가 전고점일 것 같은데 어렵다라고 보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수급에 있어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 내내 사줬던 건 개인이었거든요. 개인이 외국인의 매도 물량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었는데 지금 개인들은 많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에 대한 훼손이 상당히 커진 것 같고 지금 이제 만약에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7,000, 8,000, 9,000 올라가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이제부터는 본전 회수하는 차원에서 오를 때마다 매도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쉽게 주가가 9,000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때 특히나 저희가 경험했던 또 외국인의 기계적인 매도도 있었잖아요. 다시 또 올라가서 7,000, 8,000, 9,000이 되면 외국인들은 또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계적 매도가 나올 때 상반기에는 개인이 받아줬었는데 하반기에는 과연 그 기계적 매도에 개인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게 저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재현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네. 저도 이제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해 연말까지 그 전에 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트리거적인 확실한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데 저도 수급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우리가 수급도 많이 꼬였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완화된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조치에 대한 부분들의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1차적으로 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수급적인 완화 부분들이 이어졌을 때 저는 코스닥 쪽으로 또 자금이 가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순환매적인 성격을 띠면서 자금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으로 좀 다 같이 번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시장만 이렇게 예전처럼 독주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살짝 속도는 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의 수급 장세로 외국인들이 주도해서 가는 시장이 또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비중이 차면 외국인들은 또 매도세 말씀하신 것처럼 나올 텐데 그에 따른 저도 수급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시기까지 얼마나 회복이 될지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2분기를 넘어서서 3분기, 4분기, 하반기 때 뭔가 시장이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뭔가의 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부장님께서는 좀 현실적으로 수급 문제 때문에 좀 쉽진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이재현 대표님도 연고점 돌파 기대는 하고는 있지만 역시 그 수급에 대한 좀 부담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저의 생각을 좀 얘기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저도 수급 때문에 8,000 넘으면 또 외국인 연기금 팔 가능성이 높아서 근데 이제 그거거든요. 결국 개인이 전 돈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올해 많이 샀지만 개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샀던 거는 이제 위험에 대한 선호를 적극적으로 하신 거죠. 뭔가 기대감. 근데 결국에 그 기대감을 다시 만드는 건 전 두 가지라고 좀 보거든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또 기대. 요게 지금 너무 소음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 발표나 투자 사이클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좀 하반기에 그런 모습들이 재개된다면 다시 한번 또 개인 투자분들은 저는 또 복귀할 거로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미국 연준이 좀 금리 인상하는 거 이 부분으로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다 안 한다 뭐 말들은 많은데 근데 유가 떨어지면 또 쏙 들어갈 거거든요. 유가 오르면 또 그러니까 요거 결정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한참 또 하다가 요새 갑자기 또 약간 탁구하기 시작했어요. 약간 도망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중간 선거가. 이런 걸 본다면 올해 금리를 올리진 않을 걸로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들만 저는 맞는다면 개인들은 또 언제든지 저는 또 위험을 적극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돌아설 거로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간다 이거보다도 이런 조건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만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유지된다면 가능은 하지 않겠냐. 근데 참 뭐 제가 이런 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 보여서 저도 좀 이렇게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번 주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은 뭐 주식시장 안 좋지만 이제 내일부터 SK하이닉스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 또 미국의 주요 빅테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들이 줄줄이 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 먼저 좀 삼성전자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이 나올 텐데 부장님 우리가 이제 실적에 대해서 두 회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좀 관전 포인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우선은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엔 기대치가 이미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어느 정도 선반영해서 빠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 64조 수준인데 그 정도에 비트한다라면 저는 뭐 시장에 충격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이제 그동안 반도체 3전 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기회가 3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실적 모멘텀이었고 네. 두 번째는 주주 환원, 세 번째는 릴레이팅 이렇게였었는데 이제 실적 모멘텀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고점론 얘기가 나오는 게 실적의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실적 증가율의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분기 같은 경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90%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었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음 분기 되면 더 꺾이고 계속해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점론에 있어서 증가 추세는 꺾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이 첫 번째 화살은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삼성전자 그 설명회 있는데 거기서 발표해 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언젠간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개년 주주하는 정책이 올해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 전에는 아마 발표해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주주 환원에 대해서 뭐 배당을 확대하던가 아니면 자사주를 소각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북돋아 준다라면 그 다음 이제 삼전 닉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조금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증권사 모든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지금 높게 잡아놨습니다. 네네. 그 높게 잡아놓은 가장 기본적인 배경에는 릴레이팅이었거든요. PER 10배 간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맞아요. 지금 5배도 안 됩니다. 근데 10배 가는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10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메타랑 비슷하게 갈 네. 거다라는 관점에서 10배 간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가겠지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선 언젠가는 가겠지. 그러면은 그 마지막 총알 릴레이팅이라는 그 마지막 화살이 언젠가는 반영이 된다라면 삼전 닉스의 주가가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요 마지막 화살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당장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북돋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이렇게 좀 증가율이 좀 고점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정점은 지났지만 그래도 기대할 만한 건 주주 환원 단기적으로 좀 그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재평가. 이제 반도체는 결국 사이클이다라는 논쟁이 심한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PER 한 10배까지는 결국 장기적으로 좀 가지 않겠냐 이런 또 낙관론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재평가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게 논란이 있는 게 그 LTA 장기 공급 계약 이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두 회사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좀 그 이재용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좀 이런 얘기들을 마이크론처럼 좀 긍정적으로 해준다면 시장은 조금 그래도 한번 이제 사이클이 옅어지니까 한번 재평가 한번 해볼까? 그런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전개될 수가 있을까요 혹시? 네, 저는 좀 보고 있고 지금 기다리는 부분이 LTA 관련돼서는 일단 계약별로 조건도 또 따로 있고 지금 선지급금 이야기도 한 20% 전후로 이야기 나올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LTA 부분보다 이제 혹시라도 지분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 중간중간 나왔던 부분인데 뭐 구글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오픈 AI의 투자 제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지분을 투자할게 대신에 그 칩에 대해서 우리한테 여기서 댕든 거는 우리한테 무조건 줘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투자 관계로 엮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LTA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이유는 뭔가 구속력이 없다라는 부분, 파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인데 지분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이와 관련돼서도 언제든지 좀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막을 수 있다라고 볼 것 같아서 저는 이 이야기가 나와주는 게 또 하나의 시장에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좀 포인트로 지분 투자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와준다면 시장이 좀 원했던 뭔가 좀 분위기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번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오늘만 딱 봤을 때는 어쨌든 당장의 어떤 이제 이런 불확실성, 요 소음에 되게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내일 일단 실적은 지금 나오는 추정치를 보면 하이닉스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나오기 전에 좀 꺾이면 보통 좀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결국 이제 실적 발표 설명회에서 장기 공급 계약이나 지분 투자 주주 환원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결국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나, 빚내서 투자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많이 아마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얘기해 줄 것 같고. 근데 사실은 SK하이닉스도 예전에 광노정 사장도 그렇고 최태원 회장도 지금 계속 이제 언론 인터뷰를 예전보다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답은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은 거예요. 시장이 이걸 믿어줘야 되는데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믿어주면 사실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위축되고 좀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 반응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워런 버핏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언론 인터뷰한 걸 한번 봤어요. 거기서 했던 얘기가 구글의 지분 투자도 자기가 주도를 했고 AI 데이터 센터 짓는 거나 이런 거를 사실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설비 투자하거나.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거 철도만 까는 거랑 똑같다. 디지털 철도망을 미리 깔아놓고 AI 시대를 이 빅테크들이 미리 선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결국 이 기업들 중에 이제 본인은 구글 투자했으니까 구글은 성공하지 않겠냐. 근데 그런 인프라를 깔아주려면 우리는 구글이 그런 데이터 센터 만들 때 이 금을 캔다고 치면 우리는 옆에서 곡괭이 파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구글의 그런 어떤 워런 버핏의 그런 입장, 거기서 우리 투자자들이 좀 봐야 될 거는 너무 좁은 오늘 주가 흐름을 볼 게 아니라 결국엔 우리는 곡괭이를 파는 기업이라면 그런 부분에선 상당한 저도 장기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주가 지수도 너무 힘들고 많은 분들이 위축되겠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좀 큰 흐름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첨언 드리자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는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거거든요. 확정치이기 때문에. 네네. 근데 한 가지 모니터링 포인트 추가하자면 그 파운드리 쪽을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녹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나 이번에 그 브로드컴하고 파운드리 계약을 맺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 있었고 브로드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메타, 엔트로피까지 다 확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새로운 재평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파운드리가 흑자 전환한다라면 그동안의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이제 상승 동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7월 월간 연봉리 윤원태 SK증권 자산전략 부서장과 이재현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소중한 말씀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안녕하세요. 카사베르디 모델 리센느입니다. 상큼함이 필요할 때 와인 비니거 굿, 레드와인 비니거 베터,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 베르디. 리센느처럼 상큼하게
굿, 베터, 베르디. 프리미엄 레드와인 비니거는 역시 카사베르디. 발효식초 광고. 자, 오늘 당첨자는 그 선물은 6635님, 8018님, 7297님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이번 주 또 금요일 7월 월간 연불리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현웅 아나운서가 찾아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What's your name? YTN 경제라디오 이름이 뭐예요? 새롭게 문을 연 YTN 경제라디오 채널,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20만원 백화점 상품권, 맛있는 치킨 기프티콘에 커피 쿠폰까지 푸짐한 상품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참여는 간단해요. 샵 0945 문자 센스 있는 그 이름 지금 보내주세요. 그런데 아직도 구독 안